30억 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땅 한반도. 한때는 화산 폭발로 뜨거운 용암이 들끓었던 격변의 땅이었다. 억겁의 신비를 간직한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 속에 담겨있는 화산의 탄생과 흔적은 무엇일까? 우리 한반도에 남아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한반도 화산의 비밀. 살아있는 화산은 존재합니다. 향후 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화산이다. 한반도 불의 시대가 시작된다. 철원에서 포천, 연천을 지나는 136km의 물줄기. 큰 여울이란 뜻을 가진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이 만든 강이다. 한반도의 내륙 한가운데 일어났던 화산 폭발. 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반도 지질을 연구하고 있는 이윤수 박사. 그는 한탄강을 따라 발견되는 대표적인 화산암 현무암을 주목한다. 돌 표면의 기공들이 용암의 화산가스가 그대로 굳어진 흔적이라는가. 용암이 흐르면서 거기 이제 마그마 내에 가스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암이 흐를 때 그 가스들이 이제 불불 올라와서 이런 걸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또 용암이 흐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용암이 쌓여 만들어진 현무암 절벽의 높이는 약 40m.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암층이 경계를 이루며 3단을 이루고 있다. 주상절리가 촘촘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3층으로 지금 현재는 2층, 3층, 그 위에 4층, 그래서 3개 층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탄강 용암은 어디에서 흘러나왔을까?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조용히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의 현무암류도 그 북쪽의 오리산에서부터 조용히 흘러서 이 두꺼운 용암층을 조용히 형성시켜 놨습니다. 추정되는 발원지는 북한 평강군에 위치한 오리산.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북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구릉이 바로 해발 453m의 오리산이다. 수십만 년 전 이곳의 작은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수차례 분출됐다. 땅속 깊숙한 곳에서 끓고 있던 마그마가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룡 구조대의 약한 지각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이다. 이때 분출된 용암은 점성이 매우 낮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추가룡 구조대의 낮은 지대를 따라 느릿느릿 남으로 흘러내린 용암은 철원을 지나 연천, 문산까지 흐르며 산과 들을 메웠다. 용암은 옛 한탄강도 뒤덮으며 거대한 용암대지를 형성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보다 낮은 용암대지를 따라 다시 새로운 물줄기가 파고 들어왔고 점점 침식되면서 깊은 협곡이 생겨났다. 이렇게 형성된 한탄강은 옛 한탄강 위로 생겨난 새로운 물줄기다. 한탄강 기슭, 뜨거운 용암이 빠르게 식고 수축하면서 생긴 주상절리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 웅장한 현무암 절벽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남한으로는 한탄강으로 해서 임진강, 중류까지,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평화의 댐, 화천 그 가까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원산까지, 그렇게 엄청난 양의 그러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이 됐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흘러나온 엄청난 양의 용암. 철원 일대를 지나며 강원도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평야도 만들었다.
용암이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며 만들어낸 또 다른 지형. 한탄강의 으뜸 명소 제인폭포다. 18m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센 물줄기 아래 30m 너비의 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제인폭포는 현모암지대에 발달한 작은 호수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새로 형성된 작은 지류를 따라 주상절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계곡이 만들어졌다. 폭포 양쪽으로는 병풍을 이루고 있는 주상절리들. 그런데 주상절리의 발달 방향이 기이하다. 900도씨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현무암층이 위에서는 이제 굳어 있지만 밑에서는 한 600도씨까지도 현무암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를 가진 채로 이것이 이러한 와류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휘일 수가 있습니다. 화산 용암이 빚어낸 절경. 물과 시간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된다. 한탄강 물줄기를 따라 철원과 포천을 향해 내려가는 길. 두 개의 물줄기가 한 곳에서 만나 아우라지를 이루고 있고 합류 지점에는 용암이 만들어낸 독특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 한탄강 상류에서 막대한 양의 현무암이 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시에 흘러왔습니다. 제 왼쪽에 보면은 영평천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위치에 그러한 차가운 물이 한탄강하고 구한탄강과 합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옛 한탄강을 따라 흘러온 용암은 이곳에서 영평천의 차가운 물과 만나 급격히 식게 된다. 당시 강물 밑에 잠긴 부분의 용암은 베개처럼 둥근 모양을 만들며 움츠러들었다. 차가운 물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도 놀랐을 때 몸을 움츠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용암도 차가운 물을 만났을 때 부피를 적게 하기 위해서 둥글둥글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모양이 마치 이제 베개하고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베개용암이라고 부릅니다. 베개용암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한탄강에서 채취한 현무암을 멜팅 기계에 넣고 녹여보았다. 1400도가 넘는 고온이 되자 녹기 시작하는 현무암. 완전히 녹은 현무암은 용암으로 변해 있었다. 용암을 경사면에 흘려보내 차가운 물과 만나게 했다. 뜨거운 용암은 물에 닿자마자 빠르게 식으면서 빵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용암이 차갑게 식으면서 검게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1분 남짓에 불과했다. 용암이 물과 만나면 표면은 빨리 식어 굳지만 안쪽에서 용암이 뚫고 나와 둥글게 휘전하며 겹겹이 쌓인다. 이 상태에서 수면이 내려가자 베개용암이 지상에 노출된 것이다. 물과 만나 빠르게 식은 베개용암. 미처 광물 결정을 만들지 못한 채 검은색 유리질로 변하는 성질을 띠었다. 빠르게 식으면서 나타나는 방사성 구조도 베개용암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오래전 한탄강에 들끓었던 화산이 만든 다른 흔적이 관찰되는 곳. 한탄강의 지류인 차탄천 은대리다. 한쪽 기슭 독특한 현무암 절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평 방향으로 발달한 판상절리다. 한탄강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암석과 지질 구조들, 한반도 화산의 탄생과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다. 암석은 지구의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 같으면 그것은 지각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혹은 그 땅 밑에서 맨틀 밑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이제 이곳처럼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든 지구의 역사를 암석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약 1억 년 전 격렬한 화산 활동은 한탄강변에 90m의 높은 바위도 만들었다. 현무암들 사이 거대한 습곡 구조를 가진 암석이 눈에 띈다. 석회암이 고온 고압에서 변성을 받아 만들어진 각섬암이다. 단단한 바위가 이렇게 휘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이 암석이 임진강 습곡대예를 구성하는 암석이고, 이것은 경기지계와 낭림지계가 충돌할 때 약 2억 4,500만 년 전에 충돌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 무렵에 이러한 지층이 이렇게 거대한 이제 습곡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2억 4천만 년 전 세 개 대륙과 두 개 습곡대가 충돌해 생성된 땅. 땅덩어리들의 충돌 경계부에 습곡대가 생기는데 낭림지계와 경기지계의 충돌대가 임진강 습곡대인 것이다. 2억 4천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격변의 땅, 한탄강. 가장 젊은 땅이자 위대한 불의 시대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반도 지질학의 보고다. 한반도의 동쪽, 우리나라와 러시아,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드넓은 동해바다. 화산이 없었다면 푸른 동해바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해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이제 분리되는 거하고 같은 이제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동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분리되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화산 작용입니다. 한반도와 일본은 한 덩어리로 붙어 같은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었다. 2300만 년 전 유라시아판 대륙 지각과 태평양 해양 지각이 서로 충돌해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간다. 이때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이 영향으로 대륙 지각이 확장되면서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지각이 벌어진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동해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열도나 한반도 주변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화산암들이 상당히 두껍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증거고요. 동해 탄생 이후 불안전해진 지각은 수시로 화산 활동을 일으키며 섬을 탄생시켰다. 당시에 태어난 화산 독도. 약 250만 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일어난 수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다. 해저 화산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해수면 근처에서 마그마가 이제 폭발적으로 분출해서 쌓인 그런 웅폐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섬이 만들어진 이후에 육상에서 분출한 용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그 화산이 되겠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독도는 원래 높이의 1%가량. 해수면 아래에는 무려 2,000m의 화산이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독도 양옆에는 거대 해산이 셋. 독도보다 먼저 생겼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 정상부가 평평해진 화산체들이다. 바다 한복판에 화산섬이 생기게 되면 뭐 수천 수만 년 지나면서 이제 그 이 섬 자체가 파도에 침식이 돼서 결국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독도는 평정해산이 되기 직전에 섬으로서 마지막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는 동도와 서도 일부만 해수면 위로 솟아있을 뿐 화산재가 굳어져 돌로 변한 응회암들은 비바람과 파도에 깎여 대부분 붕괴되어 99%는 사라진 상태. 어쩌면 수백 년 후 우리가 기억하는 독도는 수면 아래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동해 화산 폭발이 낳은 최후의 섬 울릉도. 가운데가 우뚝 솟아있고 사면이 가파른 돔 모양의 종상 화산이다. 해안가 일대에는 초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을 비롯해
독특한 화산암들을 만날 수 있다. 울릉도는 아주 뭐 지형이 좀 가파르고 좀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울릉도 이 해안에 나오는 이 현무암이 그 지면을 따라서 천천히 흐르는 뭐 그런 용암이 아니고 아마도 육지에서 분출한 용암이 바다로 유입을 하면서 그 삼각주 비슷하게 그런 그 지형을 만들면서 만든 그런 암초가 되겠습니다. 화구에서 폭발한 용암과 분출물들이 높고 가파르게 쌓여서 만들어진 울릉도. 2000m 해저에서 솟아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총 3000m의 거대한 해산이 된다. 그렇다면 높은 해산을 만든 화산 폭발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 울릉도 최고봉은 해발 984m의 외륜산 성인봉. 하지만 성인봉은 분화구가 아니다. 들쑥날쑥한 외륜산 한가운데 움푹 꺼져 있는 커다란 분지. 이곳이 울릉도의 분화구 나리분지다. 남북으로 2km에 달하는 나리분지는 울릉도 유일의 평야지대. 흔히 보이는 분화구와 달리 분화구가 함몰에 만들어진 칼데라. 이 안에서 사람들은 집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한라산 백록담이라든가 뭐 성산일출봉의 그 분화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뭐 이렇게 밋밋한 어떤 사발 같은 그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 분화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리분지는 그런 분화구가 아니고 칼데라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칼데라 외벽에는 가파른 외륜산이 남아 있어 칼데라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칼데라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17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있던 공간은 텅 비어버리자 정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함몰한다. 이때 생기는 커다란 분화구가 칼데라다. 칼데라가 형성된 나리분지 위로 눈비가 내리면 지하로 스며들면서 화산층이 저장하고 있다가 흐르며 다시 지표로 솟아오른다. 이렇게 솟아오른 용출수가 곳곳에 고여 있어 섬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송곳산 계곡 해발 390m 추산 용출수다. 이곳에 모이는 하루 용출량 15,000톤. 비가 오지 않아도 1년 내내 물이 용솟음치고 있다. 나리분지에 이런 땅들어 마사토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부속층으로 되어 있어서 물들이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눈이 많이 오니까 그 눈들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고요. 다시 이것들이 물들이 바깥으로 이제 해안가로 빠져나가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해안가로는 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용출이 됩니다. 용출수는 화산이 준 고마운 선물인 것이다. 화산이 낳은 섬 울릉도에는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화산 지형이 관찰된다. 나리분지 북서부 538m 높이로 솟아있는 알봉이다. 알봉은 칼데라 분화구 안에 솟아있는 또 하나의 중앙화구. 분화구 안에 분화구가 있는 이중 화산은 한반도에서 울릉도가 유일하다. 지난 2만 년 동안 울릉도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은 최소 5번, 각기 다른 규모와 형태의 폭발이었다. 그때마다 울릉도는 과거와 다르게 변해갔고 마지막 분화는 알봉을 탄생시켰다. 알봉은 울릉도의 마지막 화산 폭발이 남긴 증거. 그렇다면 가장 큰 화산 폭발은 언제 일어났을까? 이 12,000년 전 분출은 뭐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백두산의 그 1,000년 전 분출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큰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5번의 분화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은 12,000년 전.
당시 하늘로 솟구친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치솟았고 일부는 바다 건너 일본 규슈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사실 울릉도 화산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국내에서 연구가 본격화된 것도 2000년대 이후부터다. 나리분지 신령수에서 남동쪽 계곡. 손용관 교수는 이곳에서 60m 두께의 새로운 화산재층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화산재층에는 울릉도에서 최근 일어났던 5번의 분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보면 다 이제 이게 부석으로 된 암석이거든요. 이 부석들이 결정적 단서. 그 부석으로 주로 이루어진 그런 뭐 음회암층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 5개의 그 분출 단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19,000년 전에 분출한 그 부석층이 이제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000년 전에 분출한 그 부석층이 이 절벽의 꼭대기 부분에 나오는데 부석 속에 화산 규모와 분출 성분 등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석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실. 지금 이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5,600년 전에 분출한 부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밝은 색의 부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이제 색깔이 검은 이제 부석이 나중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부석을 분출시킨 울릉도의 마지막 화산 폭발은 불과 5,6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질학적으로 10,000년 이내에 폭발한 기록이 있다면 살아있는 화산으로 분류한다. 5,600년 전 분화한 울릉도는 아직 살아있는 화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울릉도가 살아있는 화산이라는 다른 증거는 없을까? 따뜻하다. 진짜 따뜻해요. 온천수는 나오지 않는 울릉도. 그런데 물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23도에 달했다. 차가워야 할 지하수가 왜 따뜻한 것일까? 최근 울릉도에서 측정된 지열도 최소 63도에서 최대 99도까지 나타났다. 육지 평균 지열보다 4배나 높은 수치. 지난해 5월 국제과학잡지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다. 스위스 연방공대 연구팀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울릉도 지하 100km 지점의 온도가 주변보다 훨씬 높고 지진파 속도도 약 20% 정도 느려졌다는 것이다. 추정되는 저속도 원인은 마그마방. 울릉도 지하 100km 지점에 폭 300km에 달하는 마그마방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해의 남부 지역의 그 지하 100km 정도 되는 지점에 그 멘틀 암석이 상당히 그 뜨거운 상태로 주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무르게 좀 연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은 이 지역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마그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또 화산 활동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데울 만큼 땅속 지하에 뜨거운 여론이 살아있고 불과 5,000년 전 폭발한 화산이 존재하는 울릉도. 그렇다면 백두산처럼 화산 폭발의 가능성은 없는 걸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그 10,000년 이내에도 수차례 그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생화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화산이다. 그리고 뭐 향후 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화산이다. 그 죽은 화산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출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화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지 뭔가 좀 관측도 일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화산. 그러나 한반도 화산은 살아있고 이는 한반도가 살아있는 땅이라는 증거이자 불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반증. 우리가 한반도 화산을 주목하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도. 180만 년 전 뜨거운 용암과 물이 만나 완성한 작품. 제주 화산이 빚어낸 신비로운 비경들. 거대한 화산탄이 날아와서 여기에 박혔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화산 지형. 용암이 만든 기이한 지하 세계,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제주도는 거대한 화산 박물관. 화산이 만든 섬 미인도 제주를 만난다.